노동부가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는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영덕군 공무원 3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400여 명의 직원에 대해 전수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안전명령이 잇따랐지만 포스코의 산재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요. 노동부의 조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지난 2월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1명이 숨졌고 보름 전에는 석회 소성 공장 실린더에 머리가 끼어 1명이 또 숨졌습니다. 국회가 산재 청문회를 연 데다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었지만 모두 사고를 막지 못해 형식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책임 회피하기 위한 노동부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포스코의 편을 들어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사업주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노동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조사 방식으로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용 구조, 시스템적인 거에까지 포함해서 개선 계획이 제대로 도출이 돼야 이 안전보건 진단도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2019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사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최근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를 배제한 형식적인 조사로는 잇따르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파악되고 그 파악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는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과 관련해 사업주인 포스코가 노조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노동부에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9명이 숨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 공무원 3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40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영덕군은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영덕군은 확진자가 나온 부서를 폐쇄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 상태로 자가격리하고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 및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높은 강도와 높은 열 전도성을 띤 탄소 원자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통일신라 명문 기와류와 막세류, 남석재 등이 무더기로 출토된 미탄사 발굴지에 대해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로 미탄 사진의 12곳의 건물터와 우물터를 확인했고 금동 대자와 인화문 토기편 등 중요한 유물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또 미탄이란 글자가 적힌 기와가 출토되면서 삼국 유사 속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미탄사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돼 경주시는 이번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미탄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지역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대구 모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숨졌습니다. 혼자 돌봐야 할 학생만 2개 학년 53명. 노조 측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유입니다. 대구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2교실 하는 대가 없습니다. 대구 교육청과 끝까지 투쟁해서 1인 1교실 20명 이내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흑자 폐업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도보 투쟁을 하면서 15,000명의 대구 시민 서명을 받았고 대구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까지 279일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게이츠 문제와 대구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지역의 노동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넘고 있지만 아무런 노동 정책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과연 대구시가 일하기 좋은 대구시는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일하기 좋은 도시 속에 대구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가 있는지 묻고 싶고. 올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하반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스텍에서 도민 주도형 그린 뉴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공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민 자본으로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참여자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공유 태양광 구축 사업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해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안 시군을 돌며 지진 해일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합니다. 오는 5월 초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에서 지진 해일 조기 경보 체계가 작동하는지 살피고 주민 대피 계획과 대피 장소 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 반부패 조사팀과 함께합니다. 사흘 만에 황사가 물러나고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공기에 만개하는 봄꽃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까지 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이마저도 물러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순간적으로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미리 시설물 점검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7도에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조할 예정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는 내일부터 경주 시내에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응급 상황 시 구급차와 소방차 이동 노선의 신호를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 제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개월간의 시험 운영 결과 긴급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을 48% 단축하고 통행 속도도 94%나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1년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일정액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